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했다는 말 기함하게 했습니다. 그 집사람이가 많이 힘들어해. 나 저 말에 있잖아요. 그 한동훈한테 했다는 말에 저런 걸 여러분들 쇼라고 하죠, 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요구하려고 했던 게 나대지 마세요. 외부 활동 줄이세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논란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국빈 순방도 안 가가지고 위약금 물고 있잖아 지금. 근데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김건희가 힘들어한다는 말, 저게 대통령 새끼가 할 말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권력의 갑이라고 하는 검찰이 김건희를 무혐의로 털어줄 정도인데, 그리고 그 김건희는 힘들어하면은 한동훈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해단을 하면서 김건희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야, 너 임마, 형수랑 잘 알잖아. 형수랑 친하잖아. 형수 지금 많이 힘들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국민이 아예 없잖아요. 왜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는지를 윤석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살 많이 빠지고 뭐 누워만 있어 이런 말 하니까 지금 도대체 다이어트 업계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누워만 있어도 살 그러니까 빠지는 방법을 공유해달라. 아니,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김건희가 한참 이제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종족을 감췄던 몇 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30kg까지 살이 빠졌네, 뭐 거식증에 걸렸네, 막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막상 보니까 멀쩡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 국민의 시선이 한 사람한테 나한테 막 몰려. 나를 의심해. 나를 범죄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자체로 다이어트가 되겠죠. 나 아닌데 억울해가지고 막 매일 밤 울고 막 그러겠죠. 근데 김건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4천만, 5천만이 나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닥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은 내 정권인데 네. 이런 심리가 네.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거 둘이 만난 거야. 하나는 바보 같고 하나는 약간 사악한 거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 그때 그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막 그럴 때 민주당 국회의원도 믿고 있더라니까. 살 빠졌다고. 있잖아, 내가 한마디 알려줄게. 김건희가 살이 빠져가지고 지금 30kg도 안 나갔네. 알고 나왔더니 멀쩡히 피부가 막 뽀셔뽀셔한 거야. 변비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투표하러 갈 때 김건희를 안 데리고 가는 장면도 저 국민 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뭔 상황이 벌어지면은 김건희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혼자 투표하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정권이 이랬어요? 아니 투표라고 하는 행위는 그 주권 행사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거든요. 근데 논란이 있으면 김건희를 안 데리고 지 혼자 해. 그러니까 저게 꽁이 풀숲에 대가리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저렇게 안 나타나면은 아 김건희는 뭐 잘못이 없는가 보다 다 그렇게 다 속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지어 최근에는 한동훈은 교육감 선거 안 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왜 안 찍어 사진을. 아. 근데 김건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유가 명품백 논란, 권익위, 명품백 불기소 이런 논란이 한참일 때 마포대교를 순시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진짜 저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보란 듯이 나댄 거예요. 나 건재해. 나 건재해. 검찰이 어차피 나 무혐의 해줄 거야. 라고 보란 듯이 교통 통제하고 나와서 자살 관심 많은 척 해버린 거예요. 저 못 지나가게 그 막았던 저 자전거 타고 있는 시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는 범죄자도 아니고 지가 뭔데? 테러범도 아닌데 왜 지나가는 게 뭐라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논란이 있을 때 아예 자숙을 하든가 대선 전에 했던 약속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약속 안 지키고 정말 수도 없이 나댔는데 주가 조작은 그렇다 치자.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도요. 최혜병 사건, 수사외압, 마약 수사
다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명품백을 받아 쳐 드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반복한다는 건 국민 우롱하는 거야.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때 이명수 기자랑 그 통화했던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아휴, 정말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게 내 성격이에요. 나 그런데 되게 싫고 시끄럽고 그런데 싫어하거든.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아우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김건희 신강님. 오, 나 소름 끼쳤어 좀 전에. 그래서 이제 뭐 정부미냐 일반미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여기서 나오는 도사가 그냥 명태균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나는 천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저 도사라는 게 공식적인 무속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해박하고 뭔가 잘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네. 참.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수 언론들의 방향성 총구. 저 신동아가 낸 거에 10월 21일 날 기사 제목입니다. 미스터 큐 명태균 윤 탄핵 스모킹 건 되나? 그러니까 저 미스터 큐가 무슨 뜻이에요? 미스터 큐가 뭐 말하자면 뭐 시작 신호를 내는 뭐 그런 아니 사람인가? 미스터리의 인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미스터 큐가 또 아마 만화 제목이기도 하죠. 어쨌건 명태균이 윤석열 탄핵 스모킹 건 되나 요런 요걸 달고 있고요. 같은 동화의 사설 한동훈 이재명 회담에서 김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동아일보가 지금 한동훈한테 합의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특검 하라는 거죠. 특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하라는 거잖아요. 가자. 김건희를 보내야 된다. 그거잖아요. 참 김건희만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텐데 그다음 얼마나 다행입니까? 끝까지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다음 사설 영적 대화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참 해괴한 얘기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게 그냥 강혜경 씨가 뻥치는 거나 아니면은 명태균이 뻥치는 거라로 예서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동아일보는 그걸 받았잖아. 영적 대화 장님무사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설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랬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스토리 전개상.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 오죽하면 김여사 포함 3자 등 이런 말이 나오나 이번에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만난 걸 김건희가 포함된 3자 회동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강혜경 씨 증언을 쭉 듣다 보면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 김건희 세 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윤석열이 말을 하면 김건희가 입을 막는다잖아요. 뭘 한다고 떠드니 이제 이야기 듣고 선생님 말씀 좀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것도.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민망하고 절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 니들이 뽑았잖아. 뭐 이제 와서 이런 사설 쓰면 뭐 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등을 돌리던가. 또 이런 사설 썼다가 또 이렇게 한 발짝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중요하냐면 이렇게까지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조선일보나 조중동 등은 이 방향성 함부로 못 바꿔요. 야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중앙일보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이번에 실기하면 윤석열 탄핵인데? 끝이죠. 다음 중앙일보 최민우의 시시각각 여사가 1등 공신이라는데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그런 사설 제목이죠. 내용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죠. 뭐에 대한 1등 공신이겠어요. 이 나라 그러니까 파탄과 김건희가 탄핵. 이제 윤석열을 처음 만나던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시기가 윤석열이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다시 박영수의 권유로 복귀했던 그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까지 됐다. 뭐 이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그런데 문제는
확실히 탄핵을 신경 쓰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촛불행동 6,300명 정보 확보. 여기 지금 고소고발 건이 2년 전에 이루어진 거를 갑자기 이제 거의 일단 겁축이라고 일단 보고요. 저걸로 뭘 털지는 모르죠. 분석하고 나서는 뭘 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촛불행동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그 진보 보수 다 통틀어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 광고 수익으로 직접 받는 그 돈 말고 계좌를 걸어놓고 후원금을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굉장히 무서운 법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후원금 받는 거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예. 다른 문제고 예. 문제는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저걸 가져가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유 무시하라 합니까? 지금 시대에 날 잡아가라 한단 말이에요. 자극하는 거야. 실제로 이게 이런 게 있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힘 민주당과 저 촛불이 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꺼트리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11월 2일 날 민주당 주최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촛불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촛불 행동을 탄압한다는 명분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지금 선량한 시민들 촛불이 탄압받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 나가고 장애 집회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도덕함과 조중동의 공격을 되게 두려워했던 정당이에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나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시민단체를 탄압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그 촛불과 결합하기에 딱 좋은 명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롱패딩 준비한다잖아요. 아니 뭐 겨울이 다가오는데 일단 준비는 해야죠. 어차피 이번 겨울에 다들 나가실 생각하셨을 테니까 저희한테는 뭐 어차피 제 마음속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민주당 제2 촛불 선동 준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조중동은 촛불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민주당 장애 집회에 대해서 추경호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 힘을 알기 때문에 더 저런 거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11월 2일 날 집회에 직접 나온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다시 되고 나서는 첫 장애 집회에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그럼 이제 광장에서 파워를 보여줘야겠죠.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힘과 윤석열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는 힘은 난 똑같다고 보거든요. 교집합이 거의 같아.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압도적인 여론의 어떤 우세 속에서 자신감을 갖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라면 탄핵 못 시킨다니까요. 김건희라고 하는 대표적인 불법을 지켜내면서 국민을 버렸기 때문에 탄핵의 명분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불법인 거를 법기술로 덮어버리잖아요. 주가 조작. 아 김건희는 주식 초보야. 주식으로 60억 번 사람인데 7초 통정매매도 우연히 모르고 우연히 나왔. 마차님 그 주식 오래 했지만 블록딜 해봤어요? 그 뭐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블록딜 정도는 해야지 아 저 사람이 주식 좀 하는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최고위 과정 많이 하면서 많은 오빠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블록딜을 가르쳐주는 오빠도 있고 통정매매를 가르쳐주는 오빠도 있고 그런 오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또 부럽네요. 한편으로 미안하네요.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10원 땡전 도움이 안 되네.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받게 하겠다. 네. 그러면 정권 난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최근에 자기 부인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건 택일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대통령이지. 근데 국민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택해버렸어요. 탄핵 사안인 거죠.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는 명분이 뭐예요?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가 결정적 명분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주가적 무혐의만 나옵니까? 명품백 무혐의도 나오고요. 이번에 지금 국토위 지금 국감하고 있던데 이소영, 한준호 이런 국회의원들이 종점 고속도로 종점 바뀐 거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비리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집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 초에 불이 붙어. 여러분 보이시죠? 대학생 총궐기라는 것도 있고요. 노동자 총궐기라는 것도 있고요. 민주당 집회 그 다음 주에 11월 달 내내 롱패딩 입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엄청 모일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 촛불 집회도요. 촛불 집회 인원들 정말 많이 모인 거예요. 도로가 좁아서 그렇지. 지금 윤석열 앞에 탄핵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